안녕하세요. 나학경 유기농업기능사의 꽃쌤입니다.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2021년 3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식품 첨가물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에 맞는 용어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보기가 주어져 있었던 문제입니다. 젖산, 천연 향료, 염화 마그네슘, 그리고 이 보기에 대한 각각의 설명이 있던 문제예요. 우리가 유기농업기능사 필기를 공부했을 때 거의 식품 첨가물에 대한 내용을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하지만 허용물질 제3조 1항 이 문서 보신 분들 있으시죠? 여기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유기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 또는 가공 보조재료 사용 가능한 물질로 이렇게 식품 첨가물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식품 첨가물 사용 시 가능 범위, 가공 보조재료 사용 시 사용 가능 범위가 나와 있었어요. 또한 필답 예상 문제 보시면 여기 식품 가공 문제를 예상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 문제를 보셨을 때 출제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걸 보시면서 과산화수소는 식품 표면의 세척 소독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구연산은 제한이 없고 그래서 아까 나왔던 보기들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은 젖산이 있습니다. 젖산 같은 경우 발효 채소 제품, 유제품, 식용 케이싱에 들어가고 유제품의 응고제 및 치즈 가공 중 염수의 산도 조절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천연 향료 보시면은 사용 가능 용도 제한 없음. 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천연 향료로서 물, 발효 주정, 이산화탄소 및 물리적 방법으로 추출한 것만 사용할 것.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염화 마그네슘인데요. 두류 제품의 응고제로 이용됩니다. 이렇게 주로 이용되는 것들을 한번 확인하셔서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같이 세트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1번 넘어갈게요. 2번, 유기물이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표시하시오. 유기물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유기농업기능사 필기에 파트 2에 토양 파트에서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자, 같이 천천히 볼게요. 1번,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암석을 분해시킨다. 유기물이 분해가 되면서 토양에 커다란 암석을 분해시켜서 흑으로 만드는 과정을 돕습니다. 또한 토양의 양분 공급을 증가시키고요. 유기물이 토양에 스스로를 이제 다시 개선할 수 있는 완충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의 물리성, 알갱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들, 성분들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요. 토양 내 미생물을 활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숙성된 유기물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각각의 OX 잘 표시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3번, 윤작의 정의와 윤작의 효과 한 가지를 서술하시오. 윤작의 정의 쓰는 문제, 그리고 각각의 효과를 한 가지를 정확하게 맞춤법 맞춰서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번,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3가지를 쓰시오. 자,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기존에 알고 계셨던 방법 3가지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 5번, 병해충 관리를 위한 사용 가능한 물질 3가지를 고르시오. 1번과 같이 허용물질 제3조 1항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충국, 데리스 추출물, 닛 추출물이 있는데요. 허용물질 제3조 1항 관련 보시면 두 번째에 병해충 관리에서 제충국, 데리스 추출물, 코아시아 추출물, 라이아니아 추출물, 님 추출물이 있습니다. 그 외에 되게 다양한 병해충 방제의 그런 허용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자주 반복해 주세요. 또한 내용을 좀 추가하면요.
제충국에는 피레스린이라는 주성분이 있고요. 살충 효과가 있습니다. 제충국에 꽃과 씨방을 이용하고요. 데리스는 로테논이라는 주성분이 있어요. 이것도 살충인데 콩가식물인 데리스의 뿌리를 주로 이용합니다. 쿠아시아는요. 쿠아신아마린이란 성분이 들어있고 소태나무과의 쿠아시아 식물입니다. 라이아니아는요. 라이아노딘 살충 효과 있고 아메리카 토착식물인 라이아니아. 그 외의 것도 한 번씩 보시고요.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꼭 한 번씩 체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토양 점토 함량이 많은 순부터 차례대로 쓰시오. 이게 우리가 1회 때 출제되었 문제와 유사한 문제인데요. 점토 함량이 많다는 것은 배수성이 떨어지고 보수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식토부터 시작하겠죠. 7번입니다. 퇴비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퇴비는 모와 모의 비율인 모를 잘 관리해야 된다. 퇴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탄질률을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와 질소의 비율인 탄질률을 잘 관리해야 한다. 이게 퇴비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예요. 자, 이론책에는 퇴비가 별로 없죠? 퇴비 한번 같이 다시 볼게요. 퇴비는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기준에 맞는 사료급여, 농장, 경축 순환 농업으로 사육한 농장에서 유래된 것으로 사용하고 예외적으로 퇴비화 과정에서 퇴비 더미가 55에서 75도를 유지하는 기간이 15일 이상이어야 되고 이 기간 동안 5회 이상 뒤집어야 합니다. 유해 성분 함량은 비료 공정 규정 중 퇴비 규격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퇴비 연료로 사용 가능한 재료는 농림부산물류, 수산부산물류, 인축 분뇨 등 동물의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식품, 음료품, 제조업, 유통업, 판매업 등 담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고 미생물, 광물질이 있습니다. 퇴비 제조할 때 주요한 이제 5가지는요. 아까 문제에서 보셨던 탄질비, CN율이라고 또 하고요. pH는 6.5에서 8.0, 통기성, 입자의 크기, 수분 함량, 온도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퇴비에 대한 얘기 문제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퇴비의 부식화 과정 3단계는 첫 번째는 당이 분해가 되고 두 번째는 셀룰로스가 분해가 되고 3단계는 리그닌이 분해가 됩니다. 토양 채취, 토양 검정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요. 퇴비화 과정인 발열, 감열, 숙성, 발열, 감열, 숙성, 발감숙 이 3단계도 같이 링크를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어디까지 문제가 나올지 저도 이제는 아리송합니다. 현재는 이렇게 퇴비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는데요. 조금 욕심이 나신다면 지금 했던 거, 기존에 알고 계시던 거 차근차근 마무리 다 하시면 조금씩 확장해 보시는 그런 연습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나 저거 공부해야 되는데 막 마음 졸이시면은 공부의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잘하시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하시면 돼요. 자, 8번이에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부초법은요, 과수원에서 깨끗이 김을 매주는 대신에 목초, 녹비 등을 토양 위에 가꾸는 재배법입니다. 우리가 과수원에서 유기농할 때 이렇게 부초법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토양 침식을 방지하고요, 제초 노력을 절감시키고 지력을 증진시키고 수분을 보존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론 파트 기억나시나요? 과수원의 토양 관리 파트에서요, 청경법, 아주 깨끗하게 풀이 없이 토양 상태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초생 재배, 풀을 재배하는 방배가 있었고, 멀칭 재배, 부초법이 있었습니다. 9번, 에틸렌이 가장 많이 생성되는 과일을 고르시오. 농산물 수확 후의 과정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수확 후에 에틸렌이 많이 생성되는 과일 하면 클라이맥터리 과일이라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매가 열린 후 계속적으로 감소하던 호흡이 성숙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현상, 바로 이것을 호흡 급등형, 같은 말로 클라이맥터릭이라고 하는데요. 토마토, 사과, 배, 복숭아, 살구, 바나나, 망고가
급격하게 호흡이, 특히나 에틸렌이 많이 방출이 되어서 노화가 촉진되는 그런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토마토와 사과입니다. 10번 예전에 출제되었던 문제네요. 유기축산물 생산을 위해 가축에게 100% 유기사료를 급여해야 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령 문제가 나와서 하나 같이 보고 갈게요. 우리 회원님들 중에 수험자분 중에서 이렇게까지 해주신 분이 계세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가 이제 무항생제가 원래 친환경 농어법에 있었는데 축산법으로 이전이 되었어요. 2020년 8월 28일에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제가 도입되었고 상습 위반자 과징금 부과, 비인증품의 친환경 문구, 표시, 홍보 제한 등이 신설되었어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는 친환경 농업법에서 제외되고 축산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것도 다 같이 링크를 해놓을게요. 10번 드디어 나올 것 같은 문제가 출제되었네요. 축산물의 전환기간에 따른 최소 사육기간, 줄긋기 문제로 출제되었죠. 보면 입식 후 출하시까지 최소 12개월이 필요한 거는 한우, 식육 한우를 말하고요. 입식 후 출하시까지 최소 5개월은 돼지, 그리고 6주가 걸리는 거는 우리가 오리, 식육, 3개월은 산란기, 6개 같은 경우에는 최소 3주가 걸립니다. 각각의 이 표를 완벽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유기 가공식품에 대한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유기 가공식품 등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유기 가공식품 표시 방법은 유기 가공식품 또는 유기농 또는 유기식품, 유기농 뭐뭐, 유기농 유기뭐뭐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14번 친환경 농축산물을 4가지 쓰시오 하면 유기 농산물, 유기 축산물,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요 4가지를 쓰셔야 되고 요 무항생제 축산물은 축산법에 이관되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또한 인증 종류 및 기준을 더 세부적으로 보면 유기 농산물, 유기 축산물, 유기 양봉 제품, 유기 가공식품, 비식용 유기 가공품, 무농약 농산물,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무항생제 축산물, 취급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인증 기준과 주요 내용도 같이 첨부할 테니까 한 번씩 봐주세요. 15번 다음에서 질소 고정 작물로 알맞은 것을 3가지 고르시오. 여기 나와 있는 보기를 보시고 우리가 콩과 작물인 것들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콩, 클로버, 팥, 그다음에 땅콩 이 4가지가 콩과 작물이죠.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16번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을 모두 고르시오. 이것도 허용물질 제3조 1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쭉 가져보시면 사람의 배설물, 오줌 마는 경우는 제외한다.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일 것. 고온 발효는 50도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 저온 발효는 6개월 이상 발효된 것인 것. 엽채류는 농산물, 임산물 중 사람이 직접 먹은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죠. 14번의 구한호는 바다새, 박쥐 등의 배설물입니다.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그리고 16번의 톱밥, 원목 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 처리한 상태의 것으로 가공 처리 과정에서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할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막 나타나실 거예요. 왜냐면 외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동그라미 치면서 본인 스스로를 좀 즐겁게 만드시면서 공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막 속에서 화가 날 때도 있었어요. 너무 딱딱하고 이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나씩 보시다가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사진으로 보시면 훨씬 더 장기 기억에 남습니다. 17번 종자 소독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알맞은 것끼리 선을 이으시오. 50에서 60도의 물에 종자를 침지한다.
이것은 바로 물리적인 방법이에요. 온탕침법 같은 경우에 종자 내에 있는 그런 세균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소독을 합니다. 곰팡이균을 이용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방법이고 식물즙을 이용하는 것은 식물학적인 방법입니다. 18번 무경운과 비교해서 경운, 땅을 갈았을 때의 장점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땅을 갈았을 때는 토양 내부의 통기성을 개선을 시켜줄 수도 있고 잡초의 뿌리를 제거해서 잡초가 번성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토양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를 개선시켜주는 물리성 개선을 이제 개선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19번 유기 가공식품 제조 시 가공 보조제로 표면 세척 소독제로의 사용이 불가한 물질을 고르세요. 이거는 제가 기출 예상했던 문제인데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바로 답은 요소수. 우리가 이제 기름, 요소수 이렇게 말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오존수, 과산화수소, 차염소산수는 가공 보조제로서 표면 세척 소독이 가능합니다. 허용물질 제3조 1항에 보시면 오존수에 같은 경우에는 식품 표면의 세척 소독제 가능, 그리고 이산화염소도 식품 표면의 세척 소독제 가능, 차염소산수도 식품 표면의 세척 소독제 가능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X, 그리고 여기 세부적이 나와 있는 것들도 같이 한번 봐주세요. 20번 토양 지하에 콘크리트 관, 토관, 플라스틱 관을 매설하여서 배수하는 방법을 쓰시오. 암거 배수, 암거법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쓰셔도 맞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3회 기출문제였어요. 한번 보시고 이해 안 가시는 부분들은 나학교 카페에 질문해 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키시려면 공부 시간을 차례차례 늘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